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선호돌파 A플랫 509화 예고 드린 것처럼 장송의 프리랜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장송의 프리랜 들어가기 전에 네. 자, 청취 탑 10. 네, 팟빵 기준입니다. 네. 자, 1위 아재갬성님 10일 2시간 51분.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몇 주째 지금 1위를 하고 계신지. 그러네. 독점인데 거의. 자, 2위 새로운 이름인 것 같죠? 저번에도 순위권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도쿄 프레스 샌드님 4일 15시간 27분. 감사합니다. 최근에 몰아듣고 계시는구만요. 네. 자, 3위 난궁 레드님 3일 21시간 12분. 감사합니다. 4위 SCW1011님 3일 17시간 8분. 5위 면목동님 2일 14시간 12분. 6위 Y2제오님 2일 5시간 36분. 7위 제니수님 1일 22시간 50분. 네. 8위 일렉트라님 1일 20시간 18분. 9위 쪼코마님 1일 19시간 54분. 10위 데프레님 1일 18시간 18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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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이름들 늘 보이고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과거 것들도 계속 뭐 올리고 있거든요. 변환해서 댓글 좀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러브앤티스 텀블버 예. 펀딩 받은 요 책이 배송 다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쯤이면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네요. 예쁜 코스터와 엽서와 음.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인증해 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송의 프리랜 얘기해 봅시다. 네. 장송의 프리랜은 그 동명의 판타지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지금 만화책은 지금 방송하는 시점으로 따졌을 때 한 11권까지 나온 것 같아요. 11권 나왔는데 못 샀구나. 이렇게 깨닫나. 자,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은 2023년 9월부터 방영 중입니다. 지금 아마 2쿨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끊고 계속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제작사는 매드하우스. 그리고 이제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이제 힐링 판타지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가? 장르도 있어요? 굳이 따지면 굳이 왜 따지는 거야? 한번 따져봤어. 판타지인데 그 모험을 다루는 판타지라기보다는 모험의 끝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약간 관조하는 듯한 그런 의미의 판타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주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영혼을 사는 존재인 엘프 프리랜이 주인공이잖아. 네. 근데 얘가 인간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그 인간의 삶을 점점 이제 좀 자기가 느끼고 좀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도 계속 배워 나간다는 그런 점이 이 작품의 좀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어떤 유한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이 시간의 덧없음과 동시에 이 시간의 소중함까지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멋진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프리랜이 항상 하는 말이 고작 10년인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되게 기억에 남는 표현이었죠. 너희들과 함께한 건 내 인생 100분의 1도 안 돼. 너희들에겐 일생일대 모험이었는지 몰라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프리랜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게 나오죠. 이제 100분의 1이라는 게 이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또 나오는 게 그 100분의 1이 너를 변하게 했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결국 거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중간에 이제 나오는데 프리랜이 몇 살인지 정확히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어. 없는데 1000년 이상 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1000년 이상 살아왔구나. 그럼 되게 권태로울 법도 하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그 취미라고 이제 마법을 모으는 걸 하고 이 작품 내에서 하는 거는 힘멜과의 이제 여정을 되짚어가는 거잖아. 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힘멜과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마법이 정말 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거 실현해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죠.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용사의 일행이랑 같이 마왕을 퇴치했던 그 엘프 프리랜이 과거의 기억을 되짚으며 새로운 동료와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동료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 뭐 게임의 그냥 주요 캐릭터 좀 소개하자면
프리렌은 이제 키 작은 엘프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0년 이상 살았고 그 용사 일행과 싸울 때는 마법사 포지션을 싸웠었고 이제 마도서를 수집한다. 그리고 용사는 누구냐? 힘멜. 인간 용사고 얼굴에 점 있는 미소년이었죠 당시에는. 나중에는 노인이 되지만. 그리고 프리렌이 회상할 때마다 항상 자주 나오는 중에 주인공, 새로운 주인공이고 명언을 자꾸 내뱉는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용사라고 하면은 막 마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막 수련하고 막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이런 인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여기 나오는 힘멜은 그 너무나도 영웅적인 면모가 몸에 밴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선행을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일에도 늘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리렌은 크게 감아받지 못했던 거죠. 왜 얘가 이랬을까?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 왜 힘멜은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거.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 짧은 생애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많은 게 저는 또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 마왕을 죽였다고 끝이 아니야. 그 이후의 인생이 훨씬 길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더 길었잖아. 많이 얘네들이, 길었죠. 10년 동안 모험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인생이 있었던 거지. 물론 힘멜은 그 와중에 좀 단명한 것 같긴 해. 그래도 한 70에 80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 나중에 년을 하이턴은 만났으니까. 훨씬 더 오래 살았고. 아, 그렇지. 하이턴은 술도 마셨는데. 사람의 수명이라는 거는 술과 담배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 힘멜이 대사 중에 저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프리렌이 500년 동안 그냥 호성세월 하다가 그냥 마왕이랑 싸우는 것도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을 때 힘멜이 가서 싸우자고 했는데 난 안 될 것 같아. 이미 늦은 것 같아 할 때 힘멜이 그러잖아요. 프리렌 뭐 그게 어쨌다고. 나는 지금을 말하는 거라고. 그때 나중에 그 말을 똑같이 그대로 해주지. 프리렌도 자인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늦은 게 아니다. 그 말은 틀린 거다. 늦었지만 지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렇지. 얘기지.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먼 훗날에 후회하게 될 거다. 뭐 그렇지.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턴은 그 인간 성직자였고 굉장한 애주가. 그리고 이제 페른이라고 하는 소녀를 키우고 있었죠. 나중에. 그 전쟁 고아지 페르는. 네. 그리고 요 자막에는 이제 성직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들리는 건 승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 승려라고 했었나? 근데 하늘지는 완전 성직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구분이 그거야. 일본 판타지에서 구분하는 그 방식으로 요 직업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전사, 승려, 나중에 뭐 몽크. 몽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젠이 있죠. 드워프 전사고 이제 슈타르크라고 하는 빨간머리 전사의 스승. 드워프라서 인간보다는 좀 오래 살아요. 한 300년 정도 사는. 그것도 오래 사는 건데. 많이 오래 살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프리렌이 나중에 내 전이가 되어줘 하니까 프리렌 난 너만큼 오래 살지 않아 하고 나는 이제 망치 들고 도끼 들고 앞에서 싸우기 너무 늙었어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맨날 가리고 있고 하니까 이제 늙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눈 밑에 살짝 주름이 늘어났고 그리고 팔을 보이면 팔이 되게 가늘어졌어. 맞아요. 노인의 팔 같은 느낌인 거죠. 뭐 요들은 이제 과거 동료였고 네, 이제 현재는 뭐 지금의 동료가 있죠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른. 지금의 이제 프리렌 일행의 뭐 마법사인데 그냥 제자죠 프리렌의. 제자인데 뭐 거의 엄마 같은 존재로. 그치 나중에 거듭나고 포지션이 있지. 바뀌어. 그러니까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옷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또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그 만화책을 보면은 더 거의 한 페이지 이상을 그 몽타주 컷으로 할애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많이 그렸더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은 만화의 단점이 딱 그거예요. 이 작가가 액션을 그리는데 그렇게 능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보통 액션 장면이면 더 컷을 크게 가져가고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조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주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매드하우스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액션 장면이 너무 잘 뽑혀가지고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슈타르크. 이제 아이젠의 제자인데 얘는 겁쟁이 포지션에 처음엔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실력도 있었고 점점 용기를 되찾아가는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이제 뭐 도끼를 다루는 애였고 페른이랑 약간 러브라인 비슷한 게 점점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어. 에이 그냥 뭐 그냥 아니야? 그냥 가족이야 가족. 그냥 가족이야? 가족이야. 그냥 남동생 같은 포지션이지. 그래. 지켜보자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근데 여기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건 뭐였냐면은 얘가 들고 다니는 도끼가 자루가 되게 길잖아. 등에 메고 다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쭈그려 앉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땐 또 도끼 자루가 짧아져. 그랬나? 그 옆으로 이렇게 아니야, 묻혀지는 거 아니었나? 안 그래요. 이게 짧아져 있어.
그렇게 되나 보다. 여의봉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신경을 안 썼네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어가지고 쪼그려 앉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메고 앉아. 짧아져 있더라고. 대단한데 좋은 거였네. 그래 신축성이 있는 거야. 그래 막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나 보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 뭐 마왕을 무찌른 히멜 파티가 10년 만에 이제 그 수도 성도로 귀환을 해서 막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같이 뭐 유성우를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아름다운데 더 멋진 데서 볼 수 있어. 그러면서 프리렌이 이거 다음에 더 잘 보이는 데서 보자. 아는 데 있다. 데려갈게 했는데 그게 언제냐? 50년 후.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유성우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렌한테는 뭐 50년이면 별거 아니니까 그렇지. 다음에 다시 만나서 보자 했는데 이제 그때는 애들이 다 이제 이제 노인이 노인인 돼 거죠. 있거든. 혹은 없거나 이미. 그때는 있었어요. 아, 다행히.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뭐 벙찐 얼굴로 약간 얘기하긴 하지. 그리고 벌써 50년 후가 됐는데 이때도 사실은 뭐 암흑령의 뿌리인지 뭔지 그거 흰맨한테 맡겨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떠올린 거지. 그렇지. 50년 만에. 네. 이때쯤 뭐 그 유성우 올 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끼면 그냥 여행하자. 그래서 이제 흰멜 만나서 우리 다시 여행 가자 해가지고 파티 재구성해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들 노인네가 돼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뭐 일주일인가 걸어가지고 그 장소에 도착했어. 노인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다니 이러면서 또 가긴 가요. 같이. 군소리 없이 따라가긴 하는데 흰멜은 이제 하게 대머리가 돼 있지. 네. 그리고 막 이제 빨리 가자고 하는데 대머리 꾸며봤자 소용없다고 막. 그랬더니 대머리는 대머리 말에 또 꾸밈이 있다 뭐 이러면서 또 막 꾸미고 나서죠. 그리고 가서 정말로 봐.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흰멜은 자신의 이제 수명이 다 했는지 이제 며칠 안 가서 죽은 것 같죠? 이때 고생해서 죽은 거야. 프리렌 죽인 거지 결과적으로. 이 인간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 노인의 일주일 동안 걸으면 그 죽었어 안 죽었어. 하긴 그렇게 개고생 시키면 그러니까 안 되지. 기력이 소진돼서 가셨다. 이게 또 자연에서 막 노숙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나왔어요. 중간에 막 불 피워놓고 뭐. 뼈가 사가. 잔인한데? 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50년을 이걸 기다리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을 했으니까. 알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웃겨. 자 그리고 이때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장례식 때 프리렌이 안 울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수구수구 대잖아. 막 같이 동료인데 울지도 않고. 매정해. 막. 암고양이 같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간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이터가 막 변호해주고 막 그러지. 우리도 안 우는데 하면서.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장례식 때 울죠. 프리렌이 펑펑 울지. 흙 이제 뿌릴 때. 관에 이제 네. 흙 덮는 그 순간에 이제 영원히 이별이라는 걸 알고. 고작 1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10년 동안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펑펑 운다. 울죠. 아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리렌은 일단 하이터를 만나러 가요. 이제 병문안을 간 거지. 하이터가 이제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미. 술병 걸린 줄 알고 간 거였어.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하이터가 이제 막 자기 되게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페른이라는 이제 전쟁고 아이를 부모심적으로 키우는 중이었고 얘를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여행할 때. 그러니까 프리렌이 거부하죠. 왜냐면은 저런 애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냐. 너도 같이 봐서 알지 않냐. 그럼 짐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안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갑자기 다른 인물을 맡기잖아요. 의뢰를 맡기잖아요. 무슨 마도서를 해석해달라는 거였나? 거기에 불사의 마법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해석해줘 하니까 프리렌이 그래? 뭐 한 5, 6년 걸리겠네. 알았어. 금방이지 뭐 하면서 맞지. 그거 하는 김에 집에 머물면서 페른도 좀 봐줘. 재능이 있는 아이야. 라고 해서 이제 계획이었지. 그게 큰 그림이었지. 월한 늙은이. 아니 그 프리렌 입장에서 5, 6년은 뭐 별거 아니니까 뭐 그래 했는데 5, 6년이면 수련하기 엄청 긴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그 약간 성인이 돼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약간 개그 요소로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10년 머물다 갈까 뭐 이러잖아. 그럼 페른 입이 이만큼 나와. 그렇지.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마법을 이제 수행을 했어. 그러니까 4년이 지났더니 이제 페르는 어느새 이제 아이의 조그만 소녀가 돼서 아직은 키는 작지만. 그리고 하이터는 이제 침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예전에 막 산책도 하고 같이 막 목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침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한 9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한 20년 그때 늘 나오잖아. 뭐 거기서 용사 흰멜이 죽은 지 20몇 년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흰멜이 한 80세쯤 죽었다 치면은 벌써 올해 70에 죽었다고 하자. 그래. 그럼 하이터도 벌써 한 90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죠. 오래 살았어. 역시 술이 만병의 보약이야.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찬성. 이 사람들. 우리 페른도 그 얘기 하잖아. 술은 만병의 보약이잖아요. 막. 얘 잘 배웠구만. 자, 그래서 이제 어느새 페른도 마법을 많이 배워서 거의 1인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 이게 그때 계속 수련하는 장면에 저 멀리 건너편에 있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뚫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닿지 않아가지고 못 뚫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뚫는 게 나중에 나오죠. 이제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1인분 됐구나. 그래가지고 하이터는 그냥 바로 떠나라고 해서 자기 죽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프리는 그건 거부를 하고 니네 충분히 얘기를 가지라고 자기는 그걸 되게 후회한다고 충분히 얘기를 못 가져.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고 그 임종까지 지켜보고 이제 같이 떠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리는 떠나면서 뭐 하냐? 그 마도서 수집하는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퀘스트는 뭐 저기 동상에 뭐 녹을 뭐 깨끗이 닦는 그 알바를 받았는데 이게 그 전에 모았던 그 마도서에 이미 있는 거였어. 동상의 녹을 깨끗이 닦는 마법. 달콤한 포도를 시큼한 포도로 바꾸는 마법. 반대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게 맞아. 아 그래요? 왜냐면 아이젠이 시큼한 포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나와. 그렇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발자취를 다시 뒤쫓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때 동상을 다 닦았는데 이제 추가 알바를 하죠. 동상 근처를 꽃으로 채우면 예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꽃으로 채울까 했는데 그럼 창월초로 채워야겠다. 이게 동상이 흰멜 동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흰멜이 이제 좋아하는 꽃, 고향에 피는 꽃이라 그랬나? 맞아요. 그 그 꽃이? 고양 나중에 언젠간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플러팅하지. 브릴리안한테. 시종일관 했더만. 맨날 해. 되게 좋아했어. 아니 반지도 끼워주잖아. 그러니까 왜 사귀자고 안 했냐고. 사귈 수가 없지. 엘프랑 사귀어봤자. 알게 뭐 자기 먼저 죽고 계속 죽을 때까지 걔는 만날 수 있는데.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랑도 있는 법이지. 그런 거야. 그래서 더 아련하게 느껴지고 아마 이제 프리랜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단지 그 정말 선한 그런 영웅만이 아니었고 옆에 계속 있었던 물론 10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계속 함께 노력했던 동료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 그런 거죠. 그런 점들이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그 되게 아련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 작품은 내내 돋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완연한 또 모험의 색채를 띠잖아. 1급 그 마법사 뭐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그래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판타지물에서 당연히 흘러가야 될 어떤 수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 작품의 어떤 매력과는 또 거리가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만화 작품 보면은 액션을 너무 못 그려서. 잘 별로야. 솔직히 좀 수련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장면들이 좀 보여. 그러니까 네. 이건 연출 기법의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거 편집자가 좀 잡아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애니는 충분히 그걸 만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거기는 보지 않았는데 이러면 어디까지 할지 다 알잖아. 뭔 소리야? 아무튼 그 시험 장면은 뭐 애니 쪽에서 좀 더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생각 들더라고. 편집자가 강요해가지고 이 전투 쪽을 넣은 게 그럴 아닌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난 하기 싫은데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넣어야지 이게 추가했구나. 뜬다고 해가지고 넣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한 반년 있어. 왜냐면은 모든 게 보면은 되게 시간이 빨리 가. 맞아요. 그 페른이 막 크는 게 보이잖아요. 그치. 이제 머리가 막 길어지고 점점. 왜냐면 한 번 가면 뭐 반년은 제일 짧은 거고 사실 1년, 2년 금방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 창월초라는 꽃이 이제 원래는 그냥 멸종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자고 꾸준히 찾다가 이제 우연히 그 예전에 그 페른이 뭐 다람쥐 같이 비슷한 애를 발견한 게 있었어. 그래서 걔 둥지에 가가지고 창월초 그 열매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간 뭐 시인이 뭐 그런 것 열매들을 주워다가 어디다 보관을 하는데 쟤네들도 까먹는다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 탑 같은 거 위였나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흰멜 동상을 꽃으로 채우는데 성공한다. 그 정도였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다음 화로 가면은 요번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마법이라는 이제 제목의 에피소드인데 뭐 앞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가요. 뭐 프리렌이 몰래 이제 페른 생일 선물 준비하고 뭐 페리는 프리렌이 혼자 맛있는 거 먹나 하고 따라가면서 미행하는 그런 거였죠. 진짜 그거였어요. 단 거 먹을 만한 배신자 막 이런 식으로였잖아요. 나도 거의. 못 먹었는데 여기 잠깐 뭐 개그 컷 좀 나오기도 하죠. 뭐 친절한 모험가들이 있다 주저면 되게 험악한 애들이 있는데 다 알려주지. 맛있는 과자는 어디 가서 먹으면 좋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느새 페른이 16살이 됐어. 그래서 얘랑 여행하면서 이번 여행지는 그 마족의 그 강력한 마법사 크바를 봉인한 마을이래. 이제 좀 풀려가는 것 같아서 이때쯤 방문해서 다시 뭐 봉인을 하든가 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죽이는 걸로 가닥을 잡았어. 근데 얘가 졸트라크라는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마법을 개발한 그런 마족이었고
죽이는 게 막 어려운 것처럼 막 설명을 해놨는데 얘가 80년 동안 봉인이 돼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졸트라크를 딱 썼는데 이 방어막 쓰는 기술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마법 싸움의 기본은 이런 일반 공격 마법을 쓰면은 그 육각형으로 된 요 배리어가 쳐지면서 막는 거잖아. 네. 얘가 졸트라크 썼는데 페른이 아주 쉽게 막아.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게 졸트라크냐고 했더니 이건 그냥 일반 마법 공격인데요. 이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족이 깨어나면서도 크발이 80년밖에 안 됐냐고 이래. 얘네도 거의 영원을 사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기간인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프리랜이 그러지. 인간에게 80년은 꽤나 긴 기간인 모양이더군 하면서 그동안 연구가 다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졸트라크에 대한 파악이 끝났어.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졸트라크의 방어지는 다 구축이 돼 있고 그 졸트라크 자체가 그냥 일반 공격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또 개발을 시켰더니 이제 마족을 죽이는 마법이라고 나중에 이제 명명이 되는데 네. 결국은 크발은 너무 간단하게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페른도 막 되게 겁먹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치. 근데 저게 졸트라크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크발의 목소리가 되게 되게 중후하고 그래가지고 한따까리 하겠구나 싶었는데 별거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의 어떤 간격이랄까 인간에게 있어서 80년이라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상기시키는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를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도대체 어떻게 싸우려고 이러지라고 이제 그 전투에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페른의 입장에서는 이 거의 뭐 얼마 경험이 없으니까 엄청 긴장하고 있는 걸 모습을 그려주고 하니까 전설의 몹이랑 싸우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거 진짜 되게 힘겹게 싸우겠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작품의 어떤 주제와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아주 좋은 에피소드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퀘스트는 뭐냐? 어떤 마을에 가서 그 신년제라고 하는 이제 축제가 있나 봐. 그 전까지 배 잔해들을 치우는 거야. 해안에 되게 많아. 잔해들이. 해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어. 그 밀려온대 막 네, 뭐가. 밀려오니까 그런 거죠. 아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요게 미션이었잖아. 아, 최초의 미션이어가지고 그때 힘을 기르는 거였잖아. 그렇네. 막 캔 죽고 막 그러면서 캔 아니지. 막 냉장고 치고 이래가지고 야 캔 주워서 근육을 키우겠냐? 냉장고 캔. 자, 그래서 어쨌든 보상은 뭐 대마법사 플란메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다. 그래 플란메가 알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프리렌의 스승인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몰랐죠. 인간 스승. 근데 뒤에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기쾌야. 벌써 3달이 지났어. 둘이서 맨날 들어 올려가지고 모아가서 태우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리는 또 맨날 늦잠 자고 페른이 깨우고. 알고 보니 프리렌이 되게 잠꾸러기야. 생활력이 약간 좀 부족해. 프리렌이.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거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어떻게 10년 동안은 모험을 했냐 했더니 항상 점심에 일어났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화 안 냈냐고 근데 딱 한 번 화낸 적이 있었다고. 그 흰멜이 딱 한 번 화냈다고. 아니야. 하이터가 혀를 한번 찼다고. 그러니까 하이터는 혀를 한 번 찾고 흰멜을 한 번 딱 화를 냈는데 그게 왜 화를 냈냐? 이번에 일출을 한번 보러 가자고 꼭 다짐을 했는데 그게 그날, 바로 여기였죠. 프리렌이 늦잠 자가지고 못 봐서 흰멜이 되게 화냈다. 그러니까 셋은 다 나왔는데 얘만 안 나온 거지. 그럼 뭐 그 똑같은 일출인데 그걸 뭘 같이 봐야 돼라고 이제 프리렌의 입장에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봐야겠다. 뭐가 다른지 해서 본 거지. 그래서 보면서 뭐 그렇게 딱히 즐겁진 않은데 하면서 이제 페른 얼굴을 봤는데 페른이 너무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인간에 대해서 이해했다. 뭐 이런 거. 같이 보는 게 즐거운 거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젠을 만나러 가. 왜 만나러 갔냐? 그 대마법사 플라메의 수기를 찾자고 아이젠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였죠. 이거는 이제 혼모노 진짜래. 그동안에 나왔던 건 다 가짜인데 이거는 진짜가 있대. 그러니까 계속 그 전에도 프리렌이 모으긴 했잖아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자기는 수집하는 게 되게 좋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젠이 진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잠깐 앞에 예전에 그 흰멜 일행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에피소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이젠은 사후 세계 같은 거 없다. 무다 그냥 완전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이터는 그래서 사후 세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뭐 보람 있게 살았는데 죽으면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식으로 믿기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요 얘기 많이 나와요. 사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 세계의 종교는 어떤 여신님이라는 사람이 뭐 창조해서 나중에 천국이라는 데를 다 가는 걸로 이제 그 종교를 믿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도 되게 명백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야라고 했을 때 가서 여신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고 좀 별거 아닌 욕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건데 인생의 목표가 뭐냐? 자아 실현이다. 이제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줘. 근데 나 스스로 칭찬받으면 된다. 내가 뭔가 이루면 된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전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프리랜처럼 거의 영생을 사는 엘프가 이런 방식의 인생을 사는가 하면 인간은 너무 짧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이에 모든 걸 잃었다? 이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냐라고 웅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가령 대마법사 플란메는 인간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엘프도 못한 일을 이뤄냈죠. 이 세계의 마법이 어떤 그 평준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마법의 시조를 지금 수항을 받는 그런 존재까지 거듭났어. 그 그렇죠. 짧은 생애 동안. 엘프도 하지 못한, 마족도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어떤 인간 찬가가 또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사실 그게 이제 주제이자 메시지이자 또 우리가 느껴야 하는 어떤 교훈이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과거 보면은 그래서 흰멜이 맨날 이렇게 프리랜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프리랜도 이해를 하고 아 칭찬받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선 뒤에 뭐 아이젠도 해주고 하이터한테도 해주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요즘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뉴스에 보면 인간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이냐. 그게 이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보고서라든 논문이 나오는데 가치 있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상통하죠 여기랑. 매치가 정확히 되고 있잖아.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아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해주면 되게 좋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좀 감동이 덜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뭐 그렇죠. 회사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 인정받고 같이 즐겁게 영유하면서 사는 삶이 거기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행복한 삶을 지향을 하잖아. 그럼 여기서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삶, 쓰다듬 받는 삶. 그런 방식의 참 절묘한 그런 각본을 잘 썼더라고. 그래서 판타지 장르라는 건 결국 인간을 얘기하기 위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종족이 등장함으로써 인간을 객관화하는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도 인간의 삶이라는 걸 애도르지 않고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 가치가 뭔지, 그 삶,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쌓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젠이 그 수기에는 그 죽은 자와 대화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너랑 흰멜이 대화하는 걸 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한 거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프리레는 그 플란메가 수기를 남겼다는 그 큰 나무 있어. 그걸로 가지. 근데 얘는 그냥 무사 통과야. 왜냐? 수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과거 제자였을 때 프리랜 제자였을 때 심은 어떤 나무가 있었어. 이게 뭔가 결계를 쳐놨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어떤 아지트처럼 된 거였지. 그렇죠. 그 안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공중에 떠 있더라고. 이거다. 온모노다. 심지어 거기에 페이지가 딱 그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대. 그 죽은 자와 대화한다는. 그래서 기록이 뭐냐? 북쪽의 오레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옛 전우와 만나 얘기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었죠. 근데 이제 또 프리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워낙 그 스승님이 되게 뻥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게 진짜일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치.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지. 여기도 분명히 장난이 숨어 있을 거라고 난 봐.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정말 만나면은 뭐 판타지니까 모든 게 가능하긴 할 테지만 그 아련한 느낌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결국은 못 만나지 않을까? 흰매를 직접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는 늘 얘기하는 게 인간들을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럼 곧 천국에서 만나겠군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프리랜 입장에선 좀 요원한 일이긴 하니까 영생의 존재라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거를 플란메가 뭔가 장치를 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뭐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제자를 골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원하는 방식으로 되진 않을 수 있겠죠. 프리랜이 거기서 사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하잖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 너무 극단적이야. 자, 이제 목적지는 어디냐? 대륙 최북단에 있는 엔데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오레오릴 지역이래요. 여기가 뭐냐? 마왕성이 있는 곳이다. 마오죠. 심지어 여기는 최북단이라 엄청 추운 데래. 아 추운데 가기 싫은데 이런 얘기 하지. 근데 이게 이제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게 됐죠. 이렇게 해서 그 메인 퀘스트가 하나 생긴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젠이 회상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성도 그쪽에서 그 프리랜한테 야 제자 한번 키워봐 하니까 프리랜이 뭐 금방 죽는 제자 따위 시간 낭비야. 나 안 키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제자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다. 그래서 얘가 변했다.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때 그 프리랜이 선물해준 거 있잖아요. 페른한테 아, 머리핀 그거 그렇죠. 맨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거죠, 있고. 뭐. 여기서 그리고 또 개그 치는 거 나오는데 뭐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페른이 훨씬 커졌잖아. 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약간 가슴 개그 치는 게 자주 나오거든. 그랬나? 먹는 건 똑같은데 왜? 그런 거.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돌무덤 2개 쌓인 걸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런 것도 있어. 아, 이거 만화에도 더 자주 나오거든. 약간 그거 보면서 기억이 왜 안 나네. 이제 역전 당했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무릎 베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 프리렌이. 애 취급당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페른 무릎을 딱 베고 누웠는데 하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됐어 막 그런 거 그런 그런 것도 거 있었어? 나와. 그래요? 애니메이션 별걸 다 기억 그래서 안 안 나네. 나는데 아니 만화에는 그런 게 나 뒷부분이라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네, 난 진짜. 그런 걸 좀 자주 치더라고. 그 뒤에 그게 이제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 같아. 프리렌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아침에 못 일어나고 돌봐줘야 되고 페른들 그걸 받아들여 주잖아. 오늘 일찍 일어났어. 그럼 잘해줘야 돼요 하면서 막 밥 먹여주고 막 안마해주고 막 이러잖아. 뭐 그런 것들이 더 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늘 엘프라는 존재는 고귀하고 뭐 영생을 살고 지식이 많고 뭐 있어 보이고. 그런 거잖아. 신적인 존재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새로운 엘프라서 이 작품이 더 특별해 보이는 게 아닐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기획된 작품이긴 하지만 그런 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좀 가볍게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인 나오면서 그게 좀 더 심해지잖아요. 자인은 원래 연상의 누님과 모험을 떠나는 게 로망이었는데 그래서 프리렌이 여기 연상의 누님 있다고 하지만 저 느낌이 아니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뒤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자인하고 파티는 금방 끝납니다. 아, 그래요? 금방 헤어져요. 자인은.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다음 얘기로 가면은 자 어떤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고개에는 그 죽은 자로 둔갑하는 마물이 나타난다 이런 소문이 있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페른이 하이터랑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가 착하게 살면 가끔 내가 유령으로 나타날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페른이 그러죠. 그러면 나쁜 짓을 해야겠군요 하면서 그랬더니 교활해졌네요 하면서. 이게 너무 그 대화가 재밌잖아. 그렇지. 서로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농담 섞어가지고 사랑이 담겨 있지. 같이 이제 가족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하이터가 나오지. 그렇지. 그랬더니 공격을 못해. 알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페르는 간단하게 생각했거든. 나타나면 뭐 조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리고 이때 뭐 프리레는 이거 퇴치할 생각도 없어. 그냥 우리 지나가자. 피하면 될 것 같았는데 페른이 하는 표정으로 프리렌 쳐다보면서 퇴치하자고 해가지고 퇴치하기로 하지. 그랬더니 이제 프리렌 앞에는 하필이면 흰멜이 나타나. 근데 사실 프리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뭐가? 흰멜이 나타날 것 같았어 하면서. 근데 이제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잖아. 아 그러네. 이제까지는 센세였다 그랬어요. 맞아 플란메. 그러니까 바뀐 거잖아.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뀐 거네. 그래서 페른한테는 하이터, 프리렌한테는 흰멜이 나타나는데 흰멜은 나오자마자 그 얘기하지. 나를 쏴. 그래서 프리렌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아서 하고 바로 쏴버려. 날 쏘고 가라. 그래도 얘가 프리렌이 한 방 쏘니까 그 안개가 주위에 꼈었는데 그게 한 번 쫙 퍼지면서 그 마물의 형체가 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페른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 마물을 쏴. 이때 하이터를 바로 안 쏘고. 그래서 조진다. 결론은 조진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슈타르크가 파티에 합류하기 전에 네, 잠깐 만나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예. 이때 왜 갔냐? 그 리게 협곡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뭐 레드 드래곤에서 홍경용이라고 불리는. 그랬는데 그 둥지에 마도서가 있는 그걸 갖고 싶다. 그래서 간 거였어. 그런데 용이 내가 알기로 용은 마법의 이뮨인데 마법을 쓰더라고. 뭔 소리야? 용은 마법의 면역 아니에요? 보통 판타지 게임에서? 아니에요. 진짜? 그 속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 그런가? 설정마다. 레드 색깔마다 달라. 맞아. 파이어에 뭐 면역이 있고 뭐 냉기에 면역이 있고. 하여튼 근데 결국은 공격을 해봤더니 안 먹혀가지고 튄 거잖아요. 페른 근데- 공격이 안 통하지. 그러니까 마법사끼리 용을 잡는 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보여. 그러니까 네. 잡을 수는 있어. 술래잡기 하듯이 도망치면서 공격하고 이러면 돼. 근데 그렇게 하느니 전사를 데려다가 전위로 세우고 잡자라고 했지. 마침 이 마을에는 슈타르크가 있다는 걸 얘네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젠의 제자인데 쫓겨난 제자. 그렇지. 근데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쫓겨났거나 뭐 둘 다 안 도망갔거나 가? 둘 다지 뭐. 그래서 슈타르크는 여기서 뭐였냐? 마을의 영웅이야. 왜냐? 용이랑 눈싸움에서 이겼대. 그래서 마을이 무사하대. 그래서 얘가 여기 되게 오래 있었던 걸로 나와. 그러니까 용이 이 마을에는 못 쳐들어오는 게 마치 슈타르크 때문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정말이었죠. 그게 맞았어요. 근데 근데 여기서 슈타르크는 몰랐어 자기가. 슈타르크 본인은 그냥 그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거였어. 근데 그 용은 이미 그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얘 능력을. 어쨌든
얘가 이제 30초 뭐 이렇게 끌면은 마법 공격을 해주겠다. 뭐 시전 시간이 이제 그 정도 필요했나 보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슈타르크를 데리고 어쨌든 잡으려고 하는데 얘는 용과 싸우기가 너무 싫은데 어쨌든 내가 마을의 영웅이니까 여기 버틸 수밖에 없어서 계속 있었던 거야. 그리고 슈타르크 이마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용과 싸우다가 다친 것처럼 알려졌지만 마물과 싸우기 싫어서 막 도망치려다가 스승 아이젠한테 맞은 상처다. 얼마나 맞았길래 그렇게 상처 크게 나? 그리고 펠은 역시 그 마음을 알아. 왜냐면 자기도 그 힘을 갖췄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도 처음 마물을 맞닥뜨렸을 때 겁을 먹은 거잖아. 그래서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도망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해치웠다. 그게 뭐냐? 결국 필요했던 건 각오뿐이었다. 이 열심히 연습한 결과는 다 돌아온다. 나온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마을에 머물던 슈타르크는 결국은 하기로 해. 용을 잡으러 가요. 근데 손을 떨어. 그때 겁먹은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그랬는데 이것조차 응원을 해줘요. 과거 아이젠도 그랬다. 그랬더니 놀래지. 그 대단한 스승인 아이젠마저도 손을 떨었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이젠은 과거에 이래. 괜찮다고. 이 공포가 나를 여기로 끌고 왔다. 아이젠도 은근히 명언 제조기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멤버들이 다 명언 제조기야 그냥. 책을 많이 봐야 돼. 아 그렇구나. 아이젠 독서가였어. 그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해. 필요한 건 역시 각오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용이 왜 이렇게 경계를 했나 했더니 그냥 슈타르크가 엄청 센 거였다. 그치. 30초 어쩌고 했는데 이미 발라버렸어. 그러니까 30초 됐으니까 이제 마법을 쏴 그러면서 슈타르크가 막 그런데 왜 공격 안 해? 했더니 그만해 이미 용 죽었다. 그만 패 이 새끼야 이거지. 사심이 뜨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하여튼 같이 떠나게 되는데 이런 말도 나와요. 슈타르크가 항상 아이젠 스승에 대한 어떤 회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스승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뭐 프리랜과 함께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시시한 여행이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그동안. 그래서 항상 그 회상하면서 힘멜이 다 끝난 후에는 시시했다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10년 동안이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 됐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 과묵한 스승이 항상 그 힘멜과의 여행을 떠올릴 때는 그렇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짓는다고. 뭐 이렇게 했다. 나도 그런 여행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시시한 여행에 함께 하기로 한다. 그리고 슈타르크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러잖아요. 이런 시시한 여행의 이야기를 듬뿍 담아서 아이젠한테 들려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파티가 3명으로 늘어났다. 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게만 네. 3명만이에요? 네. 이 셋이 메인이고 중간에 나가다 들었다 아니, 하는 것 나는 같아. 성직자도 하나 있으면 뭐 괜찮지 않나 했는데 너무 세. 모르겠어. 중간에 뭐 그 고릴라 찾고 지랄하다 빠지잖아. 아 그래요? 아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봤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장송의 프리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거 천원 돌파. 에이프렛!